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훈 전문가님과 김지훈 대표님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도 스피드 종목 진단과 함께 또 히든카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부에서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종목, 네.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거기에 약간 한 번쯤은 저거 사보고 싶다. 약간 그럼요.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 많은 분들께서 좀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48만 4,323원. 높이 사셨는데요? 높아요. 네, 그러네요. 10%의 비중이시고, 우리 샤인 머스켓님께서 가장 궁금한 건 매수가 언제 오냐. 얼마, 그러니까 네.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고 그쵸. 있는데,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좀 아주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또 불안하죠. 워낙에 높은 가격에 샀으니까 수익은 둘째 치고라도 매수가 근처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생각도 크실 것 같거든요. 네. 자, 과연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투자 의견부터 살펴보죠. 김지훈 대표님, 이 종목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네, 보유입니다. 보유.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요? 매도입니다. 매도. 두 분의 의견은 조금 다르네요. 엇갈렸어요. 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김지훈 대표님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가격적으로 비싸게 사신 건 맞지만 네. 지금 이거 2차 전지를 단기 트레이딩 단타하시려고 사신 건 아닐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당연히 뭐 거슬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성장주기 때문에 네. 압도적으로 사실 이제 조만간 아마 올해 내년 정도면 반도체를 뛰어넘는 전방 시장 규모가 나올 거고 예, 그래서 사실 2차 전지 관련돼서 포스코 퓨처엠만큼 일단 기본적으로 수주가 뒷받침이 되잖아요. 수주가 106조가 이미 찍혔고 캐펙스도 포스코 그룹사가 그렇게 막 엄청 공격적으로 하는 원래 그룹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 했던 거를 벌써 1년 만에 다시 갈아엎어서 양극재를 61만 톤에서 지금 100만 톤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객사도 가장 다변화가 잘 돼 있고 캐펙스 규모로도 에코프로비엠이 1등이었는데 2030년 기준으로는 압도적인 1등이고 숫자가 이미 106조라는 수조도 나오고 있고 물론 단가는 비싸게 사셨지만 그리고 포스코 그룹만큼 사실 그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회사가 없거든요. 사실. 물론 에코프로 그룹도 잘 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포스코 그룹 수직 계열화 측면도 포스코 퓨처엠의 영업이익률이 아직 100% 반영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수산화 리튬 실제 조달하는 게 아마 그 포스코 포스코 홀딩스에서 만드는 수산화 리튬을 본격적으로 아마 퓨처엠에 갖다 쓰면 25년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그 시간의 갭이 있는 건데 네. 단기간에 당연히 그런 소위 말한 쇼커버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일부 기관 투자자의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집중된 그 폭격을 맞아가지고 수급적으로 오른 부분을 그대로 다 반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펀더멘탈의 문제는 전혀 없는데 사실 수주 받아놓은 것도 실적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할로 쪼개져서 반영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양극재 단에서는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가장 높아요. 원래는 코스모 신소재가 제일 높은데 코스모 신소재는 3만 톤에서 15만 톤 가는 그림이고 이거는 지금 61만 톤, 100만 톤 가는 그림이니까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레벨이 같은 다르네요. 매출 성장률이 네. 다르더라도 그렇죠. 네. 레버리지 효과가 몇 배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가 사실 주가로는 가장 먼저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좋았고 최근에는 에코프로비엠이 좋았는데 저는 에코프로비엠 300% 넘게 상승했고 포스코 퓨처엠 최근에 주가 빠진 것까지 감안하면 한 120%인데 그 격차는 급격하게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 이거는 뭐 좀 중장기로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사실 이 가지고 계신 뭐 48만 원대 가격을 봤을 때는 사실 뭐 이거 좀 손실 날까봐 두려우셔가지고 네. 이거 팔고 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조금 더 멀리 바라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 가격 라인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좀 손절선도 되게 길게 잡아드렸는데요. 37만 원이 그 주봉상에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러냐 전저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37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좀 긴 호흡으로 2, 3년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최근에 증권사 목표가 나오는 것도 평균치가 67만 원인데 네. 예, 그 정도서는 이거 그 캐펙스로 제가 계산을 해보면 2027년까지 캐펙스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캐펙스로 계산하면 현재 주가에서
그 캐펙스 기준으로 매출 기준으로 목표가를 잡아도 65만 원 이상은 나옵니다. 그럼 목표가를 65만 네, 일단은 원까지 단기 목표가는 일단 올려잡을까요? 저는 65만 원을 잡고 65만 원? 네. 추가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 매수는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수급 대란이 수급 적벽 대전이 완전히 끝난다고 보면 지금 포스코 퓨처엠하고 포스코홀딩스는 공매도 잔고가 지금 7월 달 한 달 동안에 지금 2배 넘게 늘어났고요. 거의 네. 3배 넘게 늘어났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정상화되는 국면에서 차라리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지금 포스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그걸로 엄청나게 뭐 10배 이상 먹은 분들이 포스코로 수급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수급이 나쁘진 않은 상황. 에코프로 그룹이랑은 좀 포스코 그룹은 수급의 질이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 올려 잡아 주셨네요. 네. 손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젠 반대 의견입니다. 매도 맞아요. 의견이시고요. 최병훈 전문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극재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LNF, 포스코 푸치하면 양극재도 후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양극재는 올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2025년도 계속 27년 계속 나올 텐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가다가 항상 이제 한 15년 정도 배터리는 성장할 걸 보여요. 그런데 10년 정도 성장한다면 주식은 사이클이 하나의 산업 사이클이 10년이라면 성장 사이클이 한 7년 정도 팔아야 되거든요. 7년 정도 시작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10년 사이클이거든요. 임상이 들어가서 10년 된 제품 나오니까 그럼 7년, 8년째 팔아야 되거든요. 그 2011년도 시작됐기 때문에 2018년 다 끝난 거예요. 원래 바이오는. 그다음에 이제 조선은 이제 한 배를 만들면 3년인데 이게 하도 중국 대서부 대급할 때 1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선 사이클. 그러면 7년째 다 팔아야 되거든요. 2000부터 시작 2007년도 다 팔아야 되는 거죠. 네. 조선주가 55배 정도 가고 147배 현대미국 가고 이렇게 갔는데 그 이후에 산업이 이렇게 큰 산업이 있는 것은 이 자동차 배터리 산업이에요. 예. 유일하게 우리나라 재벌 타고. 그래서 이 자동 배터리 산업은 8년마다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럼 8년 사이클을 한 15년 정도 사이클 되거든요. 한 10년 정도 동안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10년 정도 갖고 있다가 팔아도 되거든요. 이게 15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럼 25년도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양극재는 제가 2016년도 전기차 1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제가 전문가라 그러는데 2015년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16년부터 저보고 16년부터죠. 저는 2025년도에 폭발한다, 전기차가. 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양극재가 먼저기 때문에 23년도 양극재는 다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음극재는 27년도 거의 다 하는데, 25년도까지 양극재 2년 뒤에 팔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그렇다. 양극재는 이제 시설 정수랑 지금 급격히 계속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25년도, 10년 계속 양극재 늘어나는데, 25년도 이후부터는 세계적인 양극재 회사 중국하고 같이 다 싸워야 되거든요. 그럼 시설을 많이 해놓은 게 오히려 그때는 전기차가 오히려 배터리는 많이 만드는데 전기차 그만큼 성장을 못한다면 오히려 거기에 시설이 많아가지고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변동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포스코 푸체이나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양극재 에코프로나 전부 다 목표가 거의 다 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76만 1,000원 차이로 왔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150만 원, 제가 이제 100만 원 정도 할 때 150 가고, 400배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푸체험은 100배가 가야 되는데, 이게 80배밖에 못 올랐거든요. 네. 그럼 이제 100배를 찍으려면 다시 25년도 정도 내외에서 찍을 걸 보이는데, 88만 원 목표가입니다. 그런데, 80배를 오버슈팅, 언더슈팅, 80배 정도 가면 그때부터 팔 생각인데, 지금 정확히 80배 오르고 조정 들어갔고, 가격 쇼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양극재는 끝났다고 보고, 네. 이제는 포스코 양극재 중에 실적이 적게 나오는 코스모 신소재는 이미 거의 반타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24만에서 지금 15만 왔는데 조만간 12만 갈 거고 전부 다 60% 빠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여러 가지 실적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데 전부 다 지금 투자자들 이성을 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려오면 이제 정상을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은 반등하는 기회는 온다면 저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매수를 언제 목표가 올까, 내 상가가 올까, 이 물은 단기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반등 시 본전은 파시고 49만 원 목표가입니다. 손절가도 43만인데요. 지금은 양극재를 가지고 뭐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되고 이런 개념을 갖고 주식을 하면
몰려가지고 1년 동안 고통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난번에 4월에 고점이었다. 그거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시세로 끝났어. 보시면 차트도 보면 주봉 차트도 보면 이렇게 된 차트에서 이것을 십자봉 윗꼬리가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것을 돌파하려면 새로운 큰 세력이 수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다 거기다 롱숏, 롱펀드, 롱 포지션도 이미 청산을 했는데 네.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개인만. 내려갈 일밖에 지금은 없는 거죠, 수급적으로. 그래서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고 겁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은 양극재를 가지고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사고 물리면 더 사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겁먹고 있다가 잘 시세를 보다가 지금 여기서 딱 가더라도 100%라고 해도 못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천천히 저는 이제 이분한테는 10%밖에 안 되니까 30만 원 정도 초반에 오면 네. 35만 내외 이하로 오면 추가 매수를 한 20% 더 해서 가져가면 88만 목표가로 25년 동안 가능하다. 지금은 만약에 단기란 반등시에 사시고 매도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작년에 여름 8월 달에는 전기차 5탄 아카데미 하면서 15만 원에 3배는 기본 나오니까 선물로도 찔러도 된다. 그럼 선물 10배 나왔거든요. 기본적으로 5배 올랐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시세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양극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포스코 퓨처엠과 관련해가지고 갈라진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시 네.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김지훈 대표께서는 회사의 성장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망이 좋다라고 견조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보유 의견, 목표가 65만 원, 손절가 37만 원 제시하셨고요.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는 반대로 이제 매도 의견이신데 산업의 기본적인 사이클을 통계를 낸 부분을 좀 기반으로 해서 좀 양극재를 좀 보셨습니다. 목표가 우선 이분께서는 장기라고 처음에 생각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샤인 머스켓님께서는 49만 원, 손절가 43만 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좀 더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저희 실시간 종목 진단 빠르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윤기숙님께서 최병훈 전문가님 전보다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시고 많이 부드러워지셨는데 그래도 진단은 확실하게 또 전략 매도를 외쳐주시네요 라고 그럼요. 하셨는데 네. 또 방금 전에 포스코 퓨처엠을 통해서 단호한 모습을 또 보여주셨거든요. 이 부드러운 미소 속에 또 단호한 진단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두 분께 오늘 진단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토마토증권통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 두 분의 진단을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 어설픈 바람님께서 네. 어설픈 삼성전자입니다. 예. 네. 71,800원에 매수하셨고 20%의 비중을 담으셨어요. 7만 원 깨진 지 조금 됐고요. 그 이후로 지금 68,000원대에서 약간은 이제 더 내려가지는 않는 정도의 흐름을 보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 동반 매도를 하는 흐름이었었고 어제 이제 외국인이 많이 샀다가 오늘 약간의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관은 계속해서 좀 팔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선 대표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퀘스천 마크입니다. 긍정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부정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반도체 업황이 이제 3분기 찍고 올라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렇습니까?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가격이 일단 그렇게 쉽게 반등이 안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고인데 재고가 그렇게 빠르게 줄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악재네요. 네, 여의도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르게 실제 업계 확인해 보면 시간은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올해 3분기 되면은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서 가격에 반등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진짜 최대한 빠르게 반등 나온다고 하면 내년 1분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게요? 네. 왜냐면 지금 가장 큰 세 가지 중에 작년하고 재작년 땡겼던 거는 서버가 유일하게 땡겼는데 서버도 지금 뭐 빅테크가 뭐 AI 관련된 부분 일부 투자 늘리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서버 시장 자체는 캐펙스 투자를 줄이고 있거든요. 클라우드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AI 전체 관련된. 네. 그래서 그 AI가 그렇고 그다음에 모바일 쪽은 다행인 건 그래도 지금 Z5 나온 게 생각보다는 잘 팔릴 거라고 해서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살아있습니다. 근데 전체 휴대폰 시장 자체의 출하량은
그렇게 늘지 않고 오히려 한 마이너스 7% 정도 감소하는 수준일 거고. 그다음에 PC 쪽은 더 서버나 모바일보단 더 안 좋습니다. PC는 잘 안 쓰니까. 네, PC는 뭐 거의 성장이 정체돼 있다 못해 지금 두 자릿수 마이너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세 가지 주력 그 전방 산업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 올린 그 HBM 광대역 메모리 관련돼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가 선두주자로 치고 나갔고 네. 삼성전자 우리도 하겠다고 해서 하반기에 한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나와봐야지 아는 거고요. 올해 사실 하이닉스도 기대감으로 올린 게 더 큰 것 같아요. 매출단에서 비중 보면은 HBM 관련된 매출이 두 자릿수도 안 되거든요. 네. 6% 7%대니까 그게 내년에 뭐 커야지 2배 돈이 이상, 되죠. 3배 예. 이상 늘려야지 그렇죠. 그게 돈이 되는 건데 네. 그걸 너무 기대감으로 땡겼는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 사실 5만 원 중반대부터 산 외국인이 이제는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마침 또 최근 기사에는 이제 그 2차 전지 불안하니까 2차 전지 팔고 삼성전자 들어간다고 하는데 개인이 그래서 네. 한 달 지금 8월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산 게 삼성전자라고 하는데 저는 삼성전자를 결국 올리려면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옮겨야 되는데 네. 외국인 기관이 지금 수급이 안 가격대에서는 좋네요. 네, 네.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렇다. 반도체 종목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렇게 네. 막 긍정적인 뷰를 못 드리는 거지 네. 그 와중에 틈새 시장을 노리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종목별로? 네, 종목별로 철저하게 좀 차별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단에 있는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회사들의 주력 고객이 삼성전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 종목들을 선별해서 하는 건 알겠고요. 중요한 건 그럼 이 어설픈 바람님께 제시해드릴 수 있는 가격 전략은 전략. 어떻게 갈까요? 네. 네, 71,800원이면은 네. 71,800원은 한번 올 것 같긴 한데 언제 올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네. 저 같으면 71,800원이 온다면 그냥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 업황 자체가 증권가의 온도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의 온도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안 좋은 쪽 방향인데 네. 매수가 근처에서 우선 나오시자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반도체 내부적으로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있으니까 잘 선택해보자라는 힌트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권희천님 반갑습니다. 드림텍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3,200원이고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드림텍 오늘은 좀 하락을 하면서 12,81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시청자님께서는 추가 매수를 좀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추가 매수 타이밍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최병훈 전문가님 드림텍 추가 매수해서 대응 가능할까요? 오늘 상담 잘 올렸습니다. 왜요? 아니면 의미심장한 미소를. 전략 매도 얘기하시라고. 의견 먼저 드리고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매도요? 추가 매수를 네. 조금 손해나니까 많이 올라가서 하고 싶어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물타기를 잘하는 게 물가에 잘 놀 수 가서 물가에 수영도 하고 잘 놀 수 있는 물가에 가서 놀아도 되고 그 물타게 돼요. 그죠? 잘한다면 자기가 잘 모르는데 조금 깨졌다고 본전하려고 물타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주식으로는 용돈 벌려다가 목돈 날아갑니다. 지금 이 드림텍이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시냐고 하면 알고 해석했겠지만 이제 카메라 모듈을 주로 생산해요. 모듈 생산가 주로 어디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니까 단순히 주식 투자 얼마나 쉬우냐면 단순히 스마트폰이 판매가 잘 될까 지금 스마트폰이 언제 2008년부터 시작해서 애플 갤럭시 1 2010년부터 나왔는데 갤럭시 3만 해도 지금도 쓸 수 있어요. 스마트폰 잘 안 팔리잖아요. 그죠? 그럼 스마트폰 부품을 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단순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드림텍이 베트남 공장 4개 있고 한국 공장 4개 있고 미국도 사업장 있고 하니까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저량으로 많이 생산해가지고 단가 싸게 해서 판매하면 돼. 판매가 지금 잘 안 되거든요. 네. 코로나 때 잘 됐어요, 잠깐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왜 이런 주식이 휴대폰 부품주가 올라왔냐면 바로 초보자들 수용도 못하면서 물가에 놀고 싶은 이런 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동학개미가. 뭐 그러면 이런 로봇이나 주식이 올라갔던 이쪽으로, 때가 네. 있어요. 거기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2010년도입니다. 자, 2010년도에 2020년도 코로나 때 네. 동학개미 막 들어와서 휴대폰 부품주 가격만 올라가면 상관없이 그냥 막 들었습니다. 막 그냥 주가 올라가니까 6천짜리가 2만 원 왔잖아요. 그죠? 이때 다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가니까 모든 주식 우량주라 생각하는 거죠. 끝없이 안 갔죠, 지금. 지금 또 다시 올라가고 있죠? 왜? 네. 동학개미 새로 들어왔어요, 7월부터.
이 고객 예탁금이 뭐 40조, 54조 이렇게 늘어나 있잖아요. 네. 7월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럼 7월부터 올라간 주식은 이렇게 실적도 안 좋고 1분기에 73% 줄었어요, 영업이익이. 매출 30% 많이 줄었어요. 줄었네. 네. 휴대폰 안 팔려요. IT 안 팔려요. 그런데 부품이 당연히 안 팔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동차에 들어간 거 아니고. 그러면 또 초보자가 들어와서 지금 또 산 거예요. 또 물리는 거예요. 지금 2020년처럼. 아, 그냥 이게 종목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군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수급으로 주식 올라간다고 그냥 이게 정상, 합리화 이상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하면 실적은 나쁜데 이렇게 보고 저는 잘 물어봤습니다. 전략 매도하죠. 지금 올라온 주식 IT 관련된 전부 다 휴대폰 관련된 전략 매도해야 되고 반도체 다 매도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 대다수 매도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좀 조심하고 겁내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의 전략 매도는 언제 들어도 굉장히 마음이 정말. 따끔따끔한데요. 톤만 부드러웠지 내용은 딱딱 더 콕 그 찔립니다. 스킬이 늘어나셨어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더 손실이 커지기 전에 지금 진단 받으실 수 있었던 게 어쩌면 굉장히 행운일 수도 있어요. 현재 손실이 아주 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드림텍 매도 타이밍 꼭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명언 나왔어요, 명언. 맞아요. 예. 용돈 벌려다 목돈 날아간다. 예. 전 처음에 목 날아간다라고 들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움찔한 거군요. 네. 오. 큰일 어쨌든 날 예, 뻔. 네. 목돈이 날아간다. 예.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잦죠. 비일비재합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예, 전화로 오셨는데요. 네. 받아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제이오요. JO.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27,290원이요. 비중 얼마나 담으셨어요? 8% 조금 더 되는데 그냥 8%로 할게요. 8% 정도. 네, 28,000원 좀 아래서 샀으니까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셔서 들어가신 건가요? 네. 이 JO 어떤 거 좀 좋게 보셨어요? TV에서 제이오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 들어갔죠. TV에서. 그럼 이게 정확하게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잘 모르셨는데 바닥에서 잘 잡으신 것 같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훈 대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회사 뭐 만드는 회사인지 모르세요?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네네. 그 CNT는 들어보셨어요? 탄소 CNT 요? 나노튜브. 네네. 맞아요. 네. 네네. 예, 그 탄소 나노튜브 가루에 파우더 만드는 회사거든요. 맞아요. 네네. 이제 근데- 생각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 탄소 나노튜브가 양극재에도 쓰이고 음극재에도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다 쓰이고요. 네. 예, 그 탄소 나노튜브 파우더를 이제 그 물 수계 용매랑 같이 섞어서 이제 그걸 CNT 파우더 슬러리로 만드는 회사가 나노신소재고 그 나노신소재의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제이오는. 네. 네, 근데 이 회사도 사실 매출과 이익이 지금 일단 밸류에이션은 가격은 싸게 사셨지만 주가랑 밸류에이션이랑 같은 건 아닌데 밸류에이션은 비싸거든요. 근데 그럼 밸류에이션 비싸니까 그럼 팔아야 되냐? 그건 저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매출과 이익이 40%씩 계속 26년까지 성장합니다. 그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회사가 지금 그 작년 기준으로 캐파가 지금 한 연 1,000톤 정도 되는데요. 3년 동안 이제 5,000톤까지 5배 정도 늘려요. 근데 캐펙스를 늘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몇백억에서 몇천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매출에 대한 보장이 안 되고선 캐펙스를 회사가 절대로 그냥 늘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은 5배 정도의 이 회사가 성장 여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신 가격도 엄청 싸게 잘 사셨거든요. 비중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담으신 거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계속 지속 좀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네. 더 내려가지는 않을까요? 그 내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손절선을 정하고. 그걸 알려주셔야죠. 네. 저는 사신 가격에서 네. 15% 정도 마이너스 나시면은 기계적으로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싸게 사셨지만 그래도. 그럼 그 가격이면 15%면 지금 27,300원이시니까 한 24,000원 정도? 네.
목표가는요? 내려갈 수 있어요? 그거는 모르죠. 아, 그래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회사 자체 성장성을 보고 수급은 언제든지 도는 거니까요. 네. 저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5,000원까지는 일단은 단기 목표가입니다. 35,000원. 네. 네, 시청자님 궁금하신 거 좀 해결되셨습니까? 네. 네, 이거 물론 바닥이지만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무조건 내려간다 아니니까 맞아요. 겁먹지 마시고 네. 그래서 24,000원 요 정도가 중요한 거고 목표가 35,000원 보시면서 그 사이 때 가격대를 잘 체크하시면서 나오시면 된다. 수익 그럼 내셨으면 혹시 죄송한데요. 예, 말씀하시죠. 그러면 손절하지 말고 좀 더 어느 시점에 더 담을까요? 추가 매수를 또 고민하고 아, 계세요. 추가 매수요? 추가 매수 어때요? 저는 비중 8%니까 추가 매수 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추가 매수 하려면 현재 가격에서 아까 손절선 15% 드렸잖아요. 네. 현재 가격에서 저는 8% 정도 마이너스 나오면은 추가 매수로 담을 것 같습니다. 네. 8%라고 8% 딱안 정도. 와닿는데요? 얼마 정도 되는 거 이게? 계산해 볼까요? 2만 5천 원? 이 정도 된가요? 현재 가격이니까 28,000원에 8%. 이거 지금 계산이 어렵네요. 네, 26,000원입니다. 26,000원. 26,000원 정도 내려오시면은 한번 더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네. 추가 그것도 매수 뭐 가격 엄청 뭐 20%, 30%가 아니고, 네? 26,000원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아까 35,000원 정도 잡아드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35,000원. 네, 그 가격 라인 한번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자, 제이오 관련해가지고 추가 매수 전략까지 잡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 주시면 추가적인 궁금증까지 조금 더 꼼꼼하게 해결책 찾아가실 수 있으니까 02325-8200번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전화 상담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채팅창에도 계속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아진산업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매수가는 6,6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고 계십니다. 아진산업 오늘 5,740원에 거래를 마쳤고 최근에 좀 7월부터 시작해서 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이기는 하거든요. 요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아진산업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10몇 프로니까. 전체적인 자동차, 이 아진산 자동차 차체 보강률을 하고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하고 경량화 관련된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시장이 좋아서 미국 쪽에 매출이 잘 나오고 이익도 잘 나와서 일본 이익이 많이 늘었어요. 100% 이상으로. 네. 그래서 2분기도 뭐 잘 나오고 보이고 현대기아차 잘 나왔듯이. 근데 가면 갈수록 워낙 최근에 이제 올해 자동차 관련돼서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 중고차 지수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신차 지수는 아직 잘 유지하고 있는데 하반기 갈수록 좀 약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모멘텀이 지금 좋은 게 거의 다 반영되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즉 안정적 올해 실적이 좀 잘 나오더라도 한 500억, 400억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 내년부터 과연 계속 유지될까 이 생각하면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만 자동차 시장 좋고 나머지는 다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까지 이제 경기 침체, 경기가 좀 우려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도 어느 정도 신차 지수도 확실하게 하향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미리 주가가 좀 반영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기술적으로 최근 들어 실적 시전 때문에 3월부터 다 비슷하게 급등했습니다. 7월 초까지. 네. 자동차 부품주들은 대다수 똑같은 형태를 기릅니다. 물론 경량화의 성우 하이트도 마찬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외국인만 사고 기관하고 개인이 계속 파란 상태고 그래서 이 정도의 추세 하락을 이렇게 어느 정도 하락을 보면 추세 반전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기술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크게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주식이 이미 빠지고 있어서 상승은 가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상가격까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일단 어느 정도 반등 시의 목표가는 6,300원입니다. 뭐 6,300원 가면 일단은 전량 팔고 나오시고 자동차 주식들이 과거에
2020년도 전에는 계속 꾸준히 빠졌거든요. 실적이 계속 나쁘면서. 그래서 왜냐하면 현대기아 차들이 이제 글로벌 점유율이 9% 내외였다가 6%대가 빠지면서 그랬거든요. 지금 다시 7% 왔기 때문에 네. 좀 좋아졌는데 전기차가 계속 강력히 중국도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기존의 OEM 업체들이 이제 시장 MS 확대가 쉽지 않지 않겠나. 그러면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시장 점유율이 침투율이 낮아지고 전기차가 들어가고 다른 전기차 회사 워낙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 부품사들도 실적이 개선이 쉽지 않지 않는가 이런 게 미리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네.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최병훈 전문가님 종목에 좀 매도 의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또 앞으로 경기 상황에 대한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진산업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반등 목표가 6,300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화장품 좋게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맞네요. 일단 히든카드 꼭 보세요. 자, 다음은 고재관님께서 테스, 전공정 장비 쪽입니다. 2375원에 비중 6%. 오늘 이제 종가에 조금 더 담으셨답니다. 그래서 단가를 조금 더 낮췄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조정이 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좋게 보시나 봐요. 지금 보니까 지금 저하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약간 깨고 살짝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면 더 사시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김지훈 대표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이거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도 괜찮습니까?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일단 중요한 이 PCBD 아까 전공정 얘기하셨는데 네. 일단 PCBD 같은 경우는 일단 테스가 대장이 아니고 워낙 원익 IPS랑 강력한 경쟁자가 그렇죠. 있고 이 메모리 관련돼서 전공정은 일단 여기가 삼성전자 일단 비중이 높은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금 메모리 쪽 전공정을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캐펙스를 늘려야지 장비 수주가 들어가는 건데 비메모리 하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메모리 그렇죠. 쪽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실적을 보니까 뭐 영업이익이 지금 5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물론 내년하고 내후년에 좋아진다고 하지만 내년과 내후년에 좋아져도 지금 2년 실적을 땡겨도 그 정상적인 수준 테스가 가장 좋은 실적 나올 때도 아니고 네. 정상적인 실적 수준의 80% 정도 수준 나오는 게 2년 뒤거든요. 좋게 봐도. 네, 좋게 봐도.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차라리 뭐 HBM 관련된 회사 반도체를 그렇게 뭐 전체적으로 좋게 보진 않지만 그 와중에 틈새 시장을 노린다면 차라리 그래도 그나마 HBM으로 그 소위 말하는 공급보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네, 데서 그 확률을 노리는 게 더 정확하지. 지금 전공정은 비중도 줄이고 지금 전공정 관련돼서 그렇게 캐펙스를 늘리지 않고 있는데 심지어 전공정 관련 장비 중에서도 그 화학 기상 증착 장비 가장 경쟁이 심한 데서 테스가 뭔가 차별화된 모멘텀을 보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가격 조절 어떻게 할까요? 네, 저는 이게 자체가 크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 같으면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네, 바로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고재관님의 테스라는 종목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업황에서 지금 포인트로 맞추고 있는 거는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고 네. 또 AI 반도체 이쪽이기 때문에 약간 시장의 관심이 반도체 내에서도 그쪽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수가,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좀 나오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롱 인더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74,000원, 네. 비중은 8%예요. 74,000원이요. 네. 언제 오래 가지고 사셨어요? 계셨고. 네, 오래됐고요. 근데 지금 네. 조금 올라왔어요. 막 4만 어. 원대 있다가. 맞네요. 그래서- 그러면 요 네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는 안 하시고 계속 기다리셨나요? 그때 저도 약간 공포심 때문에 매수는 못 음, 했고요. 그러셨구나. 지금 네. 조금 그때보다는 올라왔으니까 그쵸. 뭐 좀 매도를 하고 다시 기회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그래도 이제 3분기부터는 또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이 주가가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지 한번 그 부분 체크를 해볼게요. 최병훈 전문가님하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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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신 정확한 만약에 어떤 게 좋아서 샀었습니까? 그때는요. 네. 그 코롱 인도에서 나오는 섬유, 네. 아라미드인가? 네, 맞아요. 네네, 예, 그것 때문에 사실 네. 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화학 쪽 어쨌든 필름이란 이런 쪽은 산업이 경기가 좋아야만 실적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네. 21년도 말부터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경기가 내려왔잖아요, 우리나라가. 네네. 네. 그러면 실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안 나왔습니다. 이 필름 사업부나 네. 이런 쪽에 뭐 아라미드 섬유나 이런 다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이 코롱인데가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재료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네. 잘 안 빠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급등을 이렇게 거래가 많이 실리고 나서 급등하고 이 급등한 그 절반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이거면 여기 거래했던 매수한 사람들이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사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기술적으로는. 근데 왜 더 사야 되니까? 이 폐배터리 사업, 2차전 사업을 이제 네네, 예, 그걸 한다고 그래서 정상화지, 이게 그죠? 안 빠지는 이게 것 같아요. 모멘텀인 거예요. 네네. 많이 사야죠. 그러면 저는 이제 한 종목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네. 확실하면 한 30%는 뭐 코스닥 종목은 소형 20%, 네. 거래소에 좋은 이제 재벌 기업들, 네. 포럼그룹도 재벌이니까 이런 기업들은 네. 코스피 200이잖아요. 코스피 네. 200이면 바닥권에 있고 모멘텀이 상당히 앞으로 좋아질 산업에 뭐 성장 엔진을 붙인다. 한 30%는 사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저는 이 종목에 아주 네. 좋게 보는데요. 네.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21년도 고점 114,500원을 장기적으로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면 감사한 게 근거를 가지고 미래 실적을 네. 보면 해요. 그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면 단가는 네.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목표가는 65,000이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보다는. 그럼 제가 65,000원에 맞추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네. 사야 되는 거죠. 65,000 이하로 맞춰야면 갔다가 본 뭐 많이 한 30% 샀어요. 그러면 지금 8%니까 그러면 65,000 단가 이하로 맞춰서 거기 가면 네. 비중 절반 드러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네네. 그래서 그 이상 갈 건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 주식은 평균적으로 8만 대는 갈 거로 기본 보입니다. 그리고 코롱그룹의 주가가 한번 시작하면 잘 가거든요. 네. 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점도 계속 높아지고 우상향 벌써 들어갔고 거래도 실려 있습니다. 거래 좋습니다. 그럼 이 매물대 돌파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네네. 거래소 종목에 이렇게 성장 엔진을 단 주식을 매집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폭발적인 이익을 볼 걸로 보여요. 저는 그래서 8%니까 12% 더 사서 20% 일단 맞추시고 20%요? 추가 하락하면 한 30% 맞춰도 내년까지 들어가면 아주 좋을 거고 목표가는 저는 85,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목표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이 좋다고 한 종목이 몇 개 아니요, 없었거든요. 제가 최병원 전문가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니까 영광입니다. 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수익 많이 나실 거예요. 네, 또 그만큼 네. 수익도 많이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말 계속 매도 사인 나오다가 네. 마지막에 또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너무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리액션을 보여주셔서 안 웃을 수가, 저는 같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진단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미국 시장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CPI가 또 긍정적으로 나온 만큼 좀 분위기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유럽 증시 자체도 뭐 프랑스, 독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CPI 앞두고 약간 상승세를 더 타는 발표한 다음에 더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미국 증시 역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약간 떨어진 만큼 기술주가 가장 잘 움직입니다. 나스닥이 1%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S&P 500이 그 뒤를 바짝 따라붙고 있는 긍정적인 시작입니다. 네, 이러한 시그널들이 내일 우리 시장에까지 이어지면서 조금 더 속 시원하게 올라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조금 더 속 시원하게 채워드릴 히든카드 만나러 가겠습니다.